피프티도 손승연도 모두 안성일 커넥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아니라고는 하지만 업계에서도 안성일 대표를 바라보는 업계의 여러 시선은 결코 긍정적이진 않은 듯합니다. 안성일 더규버스 대표는 K-팝 씬을 뜨겁게 달궜던 피프티 사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외부 세력 지목 이후 피프티와의 템퍼링 의혹에 더해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관련 여러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K-팝 씬, 그 이전의 대중가요 업계에서 오랜 기간 매니지먼트 업무를 경험해온 전홍준 대표를 향한 미담과 맞물려서 안성일 대표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은 거세졌고 함께 소환된 가수가 바로 손승연이었습니다. 피프티를 발굴했던 전홍준 대표도 손승연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었던 포춘 이진영 대표도 공통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피프티와 손승연이 어트랙트와 포춘을 거쳐 더기버스와 24스트릿 등으로 향했던 과정이 아예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외치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지만 안성일 대표와 더기버스는 최근까지도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의 생각은 여전히 달랐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할리우드 영화 바비 OST 뮤직비디오 불발권을 언급하면서 이후 안성일 PD가 그만하겠다. 앞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내게 입장을 밝히고 나서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 증명이 6월 19일에 회사로 날라오고 6월 20일 이후 멤버들과 멤버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여러 정황을 바라보며 안성일 PD에 대해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재차 밝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안성일 대표를 간접 언급하며 비겁하게 숨지 말라. 회사에 와도 되니까 비겁하게 숨지 말고 만나자.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안성일과 B사가 멤버들 가스라이팅해서 이 지경에 온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6월 19일 내용 증명이 회사에 날라왔는데 그날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할 때 와서 전혀 몰랐다고 해놓고 직후 6월 20일부터 연락이 전혀 안 된 상황도 이상했다. 나는 멤버들과 연락이 전혀 안 되는데 안성일 PD는 멤버들과 연락이 계속되는 것 같았다.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전홍준 대표의 이 합리적 의심에 힘을 실어준 케이스가 바로 손승연과 포춘의 갈등이었습니다.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피프티 멤버를 강탈하려는 외부 세력으로 더기버스를 주장하면서 소환된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연의 포춘과의 결별 과정이 재조명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승연 측이 7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포춘과의 전속계약 갈등 논란에 대해 피프티 닮은 꼴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자 즉각 강하게 반발하자 포춘은 더욱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포춘은 손승연과 피프티 사태에 함께 연결됐다는 논란을 휩싸였던 안성일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히고 실제로 안성일 대표 소속 회사 매니저가 손승연과의 손해배상 소송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고 이에 대해 그 매니저는 자신이 손승연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안성일이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의 전 직원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안성일 측 매니저들이 손승연의 스케줄 매니지먼트를 도와준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 연예 매체를 통해 포춘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었고 안성일 대표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한 손승연의 주장은 거짓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9월 손승연은 안성일 대표 회사 24스트릿 소속으로 한 페스티벌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승연이 소속사 포춘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싸우고 있던 시기입니다. 당시 손승연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포춘의 소속 가수였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성일 회사 24스트릿의 직원은 손승연을 행사와 뮤지컬 보디가드에 픽업하는 업무만 도왔다고 전했으며 이는 불쌍한 동생을 도우라는 이사의 개인적인 부탁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손승연이 안성일 측과 함께한 사진 또한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25일 포춘 관계자는 손승연과의 손해배상 소송 당시 보디가드 뮤지컬에 출연 중이었고 회사 측에서는 소송 중이었음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손승연이 거절했다라고 전말을 밝혔습니다. 이어 손승연과 포춘의 정상금 미지급, 개인 통장 인출 문제의 이면 또한 드러났는데요. 손승연은 정산 미지급을 이유로 포춘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계약 해지 소속, 기각 후에도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포춘 측은 오히려 손승연이 정산이 되지 않은 손승연 개인 통장에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승연은 과거 포춘이 자신의 개인 통장에 있던 돈 전부를 인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통해 공개된 통장 인출 내역에 따르면 손승연은 회사와 나눠야 할 돈을 정산 전에 1,15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후 포춘 측의 내용 증명을 받은 손승연은 150만 원이 부족한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포춘 측은 손승연이 또 개인 통장에서 인출할 것을 염려해 잔액을 전부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손승연은 마지막 정산일 후 한 달 뒤 계약 해지를 요청했기에 정산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던 포춘의 상황도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당시 손승연은 결별 사유로 정산 문제를 꼽았었는데요. 그렇다면 포춘은 왜 정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포춘의 마지막 정산일은 2016년 9월 13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손승연이 그해 10월 말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포춘은 정산금을 홀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포춘의 승입니다. 하지만 손승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지급금 정산을 요청합니다. 포춘과 손승연의 2라운드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2017년 3월 24일 포춘 관계자가 손승연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가처분 소송에 대한 피해 책임과 향후 소속사 매니지먼트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복귀한다면 정산이 가능하지만 계약 해지를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당장 정산은 불가능해.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정산보다 먼저 아닐까? 손승연이 하루 뒤에 응답했습니다. 가처분 소송 자체가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박하신 거 아닌가요? 가처분이 기각됐으면 제 선택과 상관없이 현재 계약은 유지 중인 것 같습니다. 정산에 관한 부분은 제가 가처분 소송 전부터 말씀드렸고요. 가처분 소송에 따른 피해 책임을 말씀하셨는데요. 가처분 소송 동안 매출이 없었다고 할 수 없죠. 현재 뮤지컬이 끝나고 입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지금 정산을 안 해주셨고 현재 아무런 지원도 없이 50%를 계약서에 쓰인 대로 정산하실 거 아닌가요? 그러면 수익이 없다고도 할 수 없죠. 지금 계약 유지 여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다는 건 거의 조건식인데 뮤지컬도 그러셨었죠. 6개월 연장하지 않으면 뮤지컬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춰서 결정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손승연은 돈이 먼저라며 찌르고 포춘은 복귀가 먼저라고 막습니다. 2017년 4월 포춘은 손승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직감한 거죠. 손승연은 그해 8월 연예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법원은 손승연의 입장을 일부 받아줬습니다.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말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합의로 끝났습니다. 단, 홀드된 정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승연은 성대결절도 포춘 탓으로 돌렸습니다. 손승연은 당시 있었던 이사에게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스케줄 받기 힘들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포춘 대표의 주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진영 대표는 실장이 승연이 목이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성대 많이 안 좋냐, 취소를 할까, 행사를 잡지 말까라고 물었다. 그때 손승연이 꿋꿋하게 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승연의 일방적이던 주장과 달랐던 그의 행보와 포춘의 주장이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나며 피프티피트 속주인공인 안성일 대표의 과거 행적과 수법에 대해서도 더욱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같은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건 현재로선 분명해 보입니다. 거짓에 거짓이 더해지며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이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